뉴욕 증시는 오늘까지 연이틀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등을 위한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경기 침체 국면의 전조일지 월가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뉴욕 증시 연이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월가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CEO는요. 인플레이션이 내년 미국 경제를 탈선시키고 결국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5% 수준의 최종 금리로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좀 어렵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요. 앞으로 증시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2023년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브라이언 모이니헨 이 CEO도요. 소비 지출 증가율이 실제로 좀 둔화하고 있다면서 소비 약세의 징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미국 월가의 중심 기업 CEO들이 이렇게 일관된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물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발언만으로 증시가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발언만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양호한 시장 지표들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가 더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내년에도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 경기 침체 우려감과 또 긴축 우려감이 겹치면서 이 영향을 더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밤에 S&P 500 업종 중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역전폭 0.80%포인트로 41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2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국제유가도 수요 위축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가 지난 10월에만 하더라도 40bp 차이였습니다. 이 수준을 좀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80bp 이상으로 12월 들어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역전폭이 더 벌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당연히 좀 심화되는 만큼 오늘 월가 CEO들의 발언과 더불어서 금리 스프레드 이슈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이 경기 침체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봤던 지표가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였는데 이 지표가 잘 나와서 오히려 증시에는 좀 타격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월가 CEO들이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지금 어제 본 지표들 외에도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그 지표들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가계 지수들은 실제로 경기 침체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이먼 CEO는 미국 가계의 저축이 줄면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저축률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 10월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2005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다이먼의 지적대로 지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양호하더라도 실제 가계 소비나 저축에서는 이미 좀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그럼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강한 긴축을 동반한 경기 침체 공포감 때문에 내년 상반기 증시 전망은 비관적인 관측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을 상당히 풀면서 소비 여력이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의 소비 여력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내년 중반쯤에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될 거고 금리 인상이 일단락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 증시 상황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시됐던 만큼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충격을 흡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역사상 또 가장 예측이 많이 되어온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역시나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분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행이긴 한데 당분간은 시장이 좋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좀 주요할까요? 현재로서는 나오고
나오고 있는 투자 전략으로 채권 투자도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24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올해 채권 시장은 최악의 해 중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악재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 이런 가격이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예. JP모간 자산운용에서도요 내년 초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글로벌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용도가 높은 미국 국채나 우량 투자 등급 회사채, 장기채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앞서 언급됐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도요. 주식보다 채권을 보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채권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면 어떨까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성장주보다는 방어주 위주로 좀 담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UBS에서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경기 순환주보다 경기 방어주에 주목할 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 또 헬스케어를 꼽았는데요. CNBC 프로에서도 AES, PEG, 에브비, 몬델리즈 등을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좀 꼽았습니다. 예. 이 AES는 전기 유틸리티 대기업으로요. 글로벌 시장의 전력을 생산하고 또 분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또 PEG도요.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로요. 전력이나 천연가스, 송전과 분배를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한 번씩 주목을 해보시고 유틸리티 관련 ETF인 유틸리티 셀렉트 섹터 ETF 등도 올해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